차가운 밤 공기가 통유리창을 두드렸다. 서울의 야경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지만 한유라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빛의 파편일 뿐이었다. 그녀는 최고급 오피스텔 펜트하우스 거실에 홀로 서서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의 마음속 폭풍에 비하면 그 소리는 너무나 미미했다. 며칠 전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작은아버지 한태식 부사장이 던진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유라야, 이제 너도 홍이가 꽉 찼지 않니? 태성그룹 박 전무님 아들이 아주 늠름하고 괜찮다더라. 양가가 만나서 식사 날짜라도 잡는 게 어떻겠니? 그 말은 제안이 아니었다. 통보였다.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우신 이후 청수식품의 실질적인 권력은 한태식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유라를 태성그룹과의 정략 결혼이라는 제물로 사용하려 했다. 유라는 그들의 야심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거절할 힘이 없었다. 주주총회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한태식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날 유라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반항은 그것뿐이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한태식의 귀에는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뭘 알아서 해. 네 할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가 위태로운 건 안 보이느냐. 이건 회사를 위한 일이고 널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의 위선적인 말에 구역질이 났다. 회사를 위한 일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속셈을 모를 리 없었다. 유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가다간 꼼짝없이 팔려가듯 결혼하게 될 것이고 청수식품은 완전히 한태식의 손아귀에 들어갈 터였다. 그녀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지지는 듯했다. 바로 그때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스쳤다. 미친 생각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유라는 서재로 들어가 태블릿을 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검색창에 몇 개의 단어를 입력했다. 프리미엄 역할 대행, 비즈니스 파트너 대행. 수많은 업체가 검색되었지만 그녀가 찾는 것은 그런 평범한 서비스가 아니었다. 좀 더 은밀하고 완벽하며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몇 번의 클릭 끝에 그녀는 시크릿 게디언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발견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VVIP 전용 비공개 사이트였다.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자 마침내 그녀는 사이트 내부에 접속할 수 있었다. 화면에는 수많은 남성들의 프로필이 떠올랐다. 대부분은 조각 같은 외모에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모델이나 배우 지망생처럼 보였다.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들은 한태식처럼 노회한 족속들 앞에서는 금방이라도 정체가 탄로날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그럴싸한 분위기와 기품,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었다.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한 남자의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다. 강지훈. 사진 속 그는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다. 단순한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깊은 눈빛과 단단히 담은 입술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졌다. 배경은 단순한 회색 벽이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그의 존재감이 더욱 돋보였다. 프로필 속에는 극도로 간결했다. 강지훈,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연기를 보장합니다. 비밀 엄수, 신뢰 우선, 경력이나 학력, 그 외의 신상 정보는 일절 없었다. 하지만 유라는 이상하게도 그에게 강하게 끌렸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자신감이 그녀에게 묘한 신뢰감을 주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오후 유라는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한적한 북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일부러 가장 구석진 자리를 골랐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불안했기 때문이다. 약속 시간이 정확히 3시 정각이 되자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어제 프로필 사진에서 본 강지훈이었다. 실물로 본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키가 컸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네이비색 블레이저에 회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명품 로고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옷감의 질이나 딱 떨어지는 핏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카페 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유라가 앉은 테이블로 걸어왔다. 한유라 고객님이십니까? 강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유라는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그가 맞은편 의자에 앉자 유라는 본격적으로 그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은 더욱 입체적이었고 피부는 깨끗했다. 하지만 그녀가 주목한 것은 그의 눈이었다. 깊고 고요한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제가 왜 당신을 불렀는지는 대충 짐작하시겠죠. 유라가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다. 네. 프로필에 기재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중요한 자리에 함께할 파트너가 필요하신 것 같군요.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핵심을 짚고 있었다. 유라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었다. 맞아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제 약혼자 행세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라의 말에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뿐이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상황이 꽤 복잡한가 보군요. 복잡하고 말고요. 유라는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집안 환경 청소식품의 경영권 분쟁, 한태식의 압박과 정략 결혼 문제까지. 그녀는 굳이 감정을 섞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강지훈은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중간에 말을 끊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그녀의 모든 말을 흡수하고 있는 듯했다. 설명이 끝나자 유라는 계약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간은 우선 3개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가족 모임에 제 약혼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당신의 신분은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해외 MBA를 마치고 최근 귀국한 유능한 금융 전문가. 이름은 그대로 쓰셔도 좋고요. 가족분들이 저에 대해 이것저것 캐물을 텐데요. 네, 그래서 관련 정보는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라는 추가 서류를 건넸다. 거기에는 강지훈이 연기해야 할 인물의 가짜 프로필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 그리고 한씨 일가의 가족 관계도와 각 인물들의 성격 및 특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한태식과 그의 아들 한민준의 이름 옆에는 요주의 인물 매우 오만하고 무례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지훈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시선이 특히 가족관계도와 인물 분석 파트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유라는 그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보수는 계약금과 성공 보수로 나뉩니다. 계약금은 오늘 바로 지급하고 가족 모임을 무사히 마칠 경우 성공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물론 비밀 유지 조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계약은 즉시 파기되고 위약금을 청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지훈은 계약서를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유라가 물었다. 이렇게 큰돈이 걸린 위험한 일에 대해 질문 하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한유라 씨는 이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지입니까? 단순히 정략 결혼을 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그의 질문은 유라의 허를 찔렀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모두가 그녀를 문제의 일부로만 여겼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유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시간을 벌고 싶어요. 그리고 제 자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물려주고 싶어 하셨던 그 자리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너무나 순식간이라 유라는 자신이 헛것을 보았나 싶을 정도였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의 필체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유라는 그가 서명한 계약서를 받아들고 나서야 비로소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주소와 필요한 의상은 내일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서기 전 강지훈이 잠시 멈춰서서 유라를 돌아보았다. 한유라 씨,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값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카페를 나섰다. 유라는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상하게도 텅 비어있던 그녀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진 듯 했다. 불안감과 함께 아주 작은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고용한 남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위험한 도박의 끝이 어디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씨 가문의 본가는 성북동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육중한 철문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하나의 왕국과도 같았다. 오늘 저녁 그 왕국에서는 할아버지의 75번째 생신을 기념하는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파티의 주인공인 할아버지는 병원에 계셨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축하의 온기가 아닌 차가운 긴장감과 탐욕이었다. 한유라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어깨를 드러낸 짙은 녹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우아했지만 마치 갑옷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가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작은아버지인 한태식 부사장이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옆에는 아들인 한민준 기획실장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우리 유라, 오늘 정말 예쁘구나. 그런데 혼자 왔니? 태성그룹의 박도윤 상무도 오늘 오기로 했는데.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유라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기에 그는 유라가 결국 굴복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듯했다. 곧 올 거요, 제 사람. 유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한태식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바로 그 순간 집사가 문 앞에서 나지막이 외쳤다. 강지훈님 들어오십니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유라의 비서가 보내준 톰 포드의 차콜 그레이 수트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이었지만 그의 완벽한 신체 비율과 압도적인 분위기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처럼 보였다. 그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마치 제 집에 들어온 것처럼 여유로운 걸음으로 연회장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유라에게 닿자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유라는 잠시 숨을 멈췄다. 리허설도 없었고 사전에 맞춘 것도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는 완벽하게 한유라의 연인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가 유라 앞에 멈춰서서 손을 내밀었다. 늦어서 미안해요. 오는 길에 급한 연락이 와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유라의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다. 유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괜찮아요. 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의 완벽한 연기에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한태식과 한민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한민준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위아래로 강지훈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이분이 말로만 듣던 그분이신가 그런데 유라야 어디서 이런 분을 만났어. 처음 뵙는 얼굴인데. 그의 말투는 근본도 없는 놈이라는 뜻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었다. 유라가 대답하려던 찰나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만나야 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더군요. 한민준 실장님. 그는 민준의 직책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유라가 건네준 자료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민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하하, 그러신가요? 그런데 하시는 일은 우리 유라를 만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는 지훈의 손목을 힐끗 보았다. 값비싼 명품 시계가 아닌 깔끔하지만 브랜드 로고가 보이지 않는 가죽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금융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회사라 한 실장님 귀에 들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지훈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태도에는 조금의 위축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당당함이 민준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아, 그러시군요. 차는 뭘 타고 오셨습니까? 기사를 불러드릴까요? 이번에는 재력을 떠보려는 속셈이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효율성을 중시해서 보통은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합니다. 오늘은 직접 몰고 왔지만요. 그의 대답은 완벽했다. 기사가 있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면서도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민주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아들의 어설픈 공격을 지켜보던 한태식이 나섰다. 그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훨씬 더 교묘하게 접근했다. 어허, 젊은 사람이 아주 기계가 있구만. 유라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강서방이라고 불러도 되겠나. 그는 친근한 척하며 지훈의 툭 쳤다. 편하게 부르십시오. 요즘 금융시장이 아주 불안정하다던데. 특히 유럽 쪽 채권 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지.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같은 식품회사는 사실 그런 쪽은 문외한이라서 말이야. 이것은 덫이었다. 어설프게 아는 척하다가는 망신을 당하기 십상인 매우 전문적인 질문이었다. 주위에 있던 몇몇 친척들도 흥미롭다는 듯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 중에는 청수식품의 임원들도 섞여 있었다. 유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살짝 잡으며 그에게 눈짓을 보냈다. 무리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유라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한태식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부사장님 말씀대로 현재 유럽 시장은 브렉시트 후유증과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죠. 그의 입에서 전문 용어들이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금리 인상에만 주목하지만 진짜 핵심은 유럽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 속도와 각국의 재정 정책 간의 엇박자입니다. 특히 독일과 남유럽 국가들 간의 국채 스프레드 차이를 보면 단기적인 리스크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투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야말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기업, 예를 들면 청수식품 같은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금 조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쾌하고 논리 정연했다.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꿰뚫어 보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한태식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는 이런 수준의 답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제가 알기로 청수식품은 최근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금 조달 방식은 지나치게 국내 은행권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금리 변동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지금 유럽 시장의 당이 채권을 활용한 매자닌 투자를 유치한다면 훨씬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경제 분석이 아니었다. 청수식품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꿰뚫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최고 수준의 경영 컨설팅이었다. 연 회장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한태식은 물론 주변에서 듣고 있던 임원들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태식은 자신의 덫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 되었다. 그는 지훈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미끼를 던졌지만 돌아온 것은 상상도 못한 거대한 상어였다. 자자네, 그런 정보는 어디서? 한태식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공개된 기업 정보와 시장 동향을 분석했을 뿐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말을 하며 유라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았다. 그의 완벽한 연기에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연극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고용한 이 남자가 단순한 대역 배우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한태식과 한민주는 완전히 안색이 질린 채 물러났다. 그들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주변 친척들은 이제 강지훈을 경애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소동이 지나간 후 지훈은 유라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테라스로 나갔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유라는 여전히 아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용한 배우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이 상황을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놀랐어요. 한참 만에 유라가 입을 열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시네요. 지훈은 대답 대신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목을 축였다. 달빛이 그의 날카로운 콧날과 턱선에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계약서에 적힌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이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과는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의문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청수식품 부사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태식은 굳은 얼굴로 집무실을 서성이고 있었고 그의 아들 한민주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매 엉청한 놈. 한태식이 들고 있던 서류철을 책상 위로 내던졌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고작 애송이 하나를 당해내지 못해서 그 꼴을 당해. 내 놈은 도대체 나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아, 아버지. 그 자식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말하는 게 꼭 시끄러워. 한태식은 아들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는 어젯밤의 굴욕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안방에서 모든 친척과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정체불명의 젊은 놈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 그놈의 해박한 금융지식과 청수식품의 내부 사정까지 꿰뚫고 있는 듯한 발언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분명 무언가 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곧바로 문이 열리고 충직한 부하인 김 실장이 들어왔다. 강지훈이라는 놈 뒷조사해봐. 태어난 곳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 거래한 모든 은행 계좌까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즉시 보고해. 이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야.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첩자일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한태식은 창밖을 내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직감은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한유라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단순한 변수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이 불안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한편 같은 시각 유라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어젯밤의 일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강지훈의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녀는 답을 얻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다. 그녀는 계약에 따라 성공 보수를 입금하기 위해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유라 씨, 네 강지훈 씨,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어요. 계약 사항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본론을 꺼냈다. 성공 보수는 방금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어제 보여주신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혹시 독립하시기 전에 큰 투자 회사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그녀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조심스러운 탐색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좋은 스승님들 밑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능숙하게 핵심을 비껴갔다.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유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었다. 저희 회사 내부 사정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더군요. 혹시 저희 회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적이 있나요? 제 역할은 한유라 씨의 약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 약간의 조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의 방어벽은 완벽했다. 유라는 더 이상 질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느낌에 오싹해졌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유라가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한유라 씨, 제 역할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말은 유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선을 긋고 있었다. 전화가 끊기고 유라는 허탈감에 소파에 몸을 기댔다.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졌다. 그로부터 며칠 후 유라에게 진짜 위기가 닥쳤다. 그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던 신제품 프리미엄 한상의 론칭 캠페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경쟁사인 만나식품이 프리미엄 한상의 광고 컨셉과 디자이니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와 매우 유사하다며 언론에 자료를 배포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청수식품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한유라 팀장. 긴급 이사회에서 한태식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내가 너같이 경험 없는 애한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때부터 알아봤어. 회장님, 얼굴에 먹칠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의 공격은 기다렸다는 듯 거셌다. 다른 임원들도 불안한 눈빛으로 유라를 쳐다보았다. 분명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불보듯 뻔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희 기획안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독자적인 결과물입니다. 유라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증거 있어. 만나식품에서는 구체적인 자료까지 다 공개했는데 넌 지금 말로만 아니라고 우기고 있잖아. 한태식은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유라는 이사회가 끝난 후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유라는 그들을 독려하며 밤을 새워 반박 자료를 준비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다. 여론은 이미 만나식품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모두가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유라는 홀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메시지였다. 공격을 반박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세요. 창조적 영감과 모방의 차이에 대한 토론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대중 앞에서 두 제품의 기획 의도와 철학을 비교 시연할 것을 역으로 제안하십시오. 당신의 자신감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유라는 메시지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그녀가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감히 실행하지 못했던 과감한 전략이었다. 메시지는 그녀의 머릿속을 정확하게 읽고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었다. 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강지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계약은 이미 끝났다. 그는 왜 자신을 돕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밤새 준비한 반박 자료 대신 만나식품에 공개 비교 검증 토론회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파격적인 제안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렸다. 궁지에 몰렸던 청수식품이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언하자 여론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유라는 약속했던 대로 공개 토론회에 직접 나섰다. 그녀는 표절 의혹에 대해 변명하는 대신 프리미엄 한상에 담긴 한식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기획 철학과 디자인의 독창성을 자신감 있게 설명했다. 그녀의 당당하고 진솔한 태도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위기는 오히려 신제품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최고의 마케팅 기회가 되었다. 사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유라는 강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사용하던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실을 통해 긴급 연락이 왔다. 수년간 청수식품이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공을 들여왔던 거대 복합기업 진성그룹의 회장이 직접 미팅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태식조차 몇 달간 줄을 대도 만나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진성그룹 측에서 먼저 그것도 표절 시비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신규 마케팅 프로젝트의 책임자, 즉 한유라의 참석을 특정해서 요구했다는 것이다. 유라는 어리둥절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한태식을 비롯한 회사 중역들과 함께 진성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진성그룹 타워는 그 위용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했다. 그들은 최고층 회장실로 안내되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육중한 원목문이 열리고 그들은 숨을 죽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회장실은 거대하고 고요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리고 그 풍경을 등진 채 거대한 회장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유라 일행이 들어서는 소리에 그가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그 순간 유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한태식과 임원들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들이 근본 없는 놈이라며 무시했던 유라의 가짜 약혼자 강지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수수한 금융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말 한마디 없이도 공간 전체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강지훈은 아무렇지도 않게 유라를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그의 지식, 그의 여유, 그의 정체불명의 조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진성그룹 회장실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 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 바닥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한태식 부사장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아들 한민준과 다른 임원들 역시 마치 마네킹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강지훈이 있었다. 며칠 전 자신들의 집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그 남자가 지금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 자리의 주인으로 앉아 있었다. 유일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유라였다. 충격으로 잠시 멎었던 그녀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정체, 그의 지식, 그의 여유,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보냈던 의문의 메시지까지 정적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오랜만입니다, 한태식 부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파티에서 들었던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다. 낮고 차가웠으며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어찌 강 회장님께서
한태식은 간신히 말을 쥐어짰지만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다. 강지훈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신의 비서를 향해 고갯짓했다. 김 비서, 오늘 제가 파트너십 논의를 요청한 분은 청수식품의 신규 프로젝트 책임자인 한유라 팀장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싸늘한 시선으로 유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다른 분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죠. 그것은 명령이었다. 거절이나 항의 따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이 자리는 청수식품의 이사회가 아니라 진성그룹의 심장이었고 이곳의 왕은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제가 청수식품의 부회장이자 한태식이 다급하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요. 단 한마디였다. 그 짧은 질문은 당신 직책 따위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한태식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평생 이런 굴욕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김 비서가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손짓으로 문을 가리켰다. 한태식과 임원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힘없이 발걸음을 옮겨 회장실을 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거대한 사무실에는 유라와 지훈 단둘만 남았다. 유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다. 이게 다 뭐죠? 왜 절 속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원했다. 강지훈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큰 키가 그녀의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속인 게 아닙니다, 한유라 씨. 당신이 제시한 계약 조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내 계약 조건에 진성그룹 회장 행세는 없었어요. 나는 진성그룹 회장 행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강지훈이었고 지금도 강지훈입니다. 단지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죠. 그의 대답에 유라는 말문이 막혔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편견 속에 가두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았다. 지훈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진성그룹은 오래전부터 청수식품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청수식품은 훌륭한 브랜드 가치와 잠재력을 가졌지만 한태식 부사장의 방만하고 부패한 경영 방식 때문에 성장이 정체되어 있었죠. 우리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내부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라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그러던 중 당신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VVIP를 위한 역할 대행 서비스, 그 회사는 사실 진성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입니다. 상류층의 은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창구이기도 하죠. 당신의 대담한 계획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시, 일가와 청수식품의 속살을 가장 날 것 그대로 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죠. 유라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었다. 표절 12 때 보낸 메시지도 당신이었군요. 당신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인정했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무너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인지. 당신은 후자였습니다. 내가 찾던 리더의 모습을 당신에게서 봤습니다. 그의 말은 유라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언제나 회장님 손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작은아버지와 사촌의 견제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것도 진성그룹의 회장에게서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배신감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묘한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적이 아님을 깨달았다.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줄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청수식품에 투자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훈은 다시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차에 되지 않았다.
투자의 전제 조건은 경영진 교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태식 부사장과 그의 라인들이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당신 한유라 씨가 맡아야 합니다. 제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건 당신의 회사이고 당신의 싸움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검을 쥐어줄 수는 있지만 그 검을 휘두르는 것은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기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유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지키고 싶어 하셨던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 유라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태블릿을 들고 왔다. 화면에는 한태식의 비리 정보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내가 지난 몇 달간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한태식의 횡령 배임 증거, 협력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내역, 그리고 고의적으로 회사의 다른 사업부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의 성과를 부풀린 정황까지.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이걸 터뜨릴 겁니다. 화면 속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유라가 막연히 짐작만 하던 것들이 구체적인 증거가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 순간부터 진성그룹 회장실은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작전실로 변했다. 더 이상 진성그룹 회장과 청수식품 팀장이 아니었다. 두 명의 날카로운 전략가가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그들은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한태식의 비리를 폭로할 최적의 타이밍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중립 주주 설득 방안, 그리고 한태식 측에 예상되는 방역에 대한 재반박 전략까지. 지훈의 치밀한 정보력과 유라의 내부 사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합되자 계획은 점점 더 정교하고 강력해졌다. 몇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유라가 진성그룹 타워를 나올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아침에 이곳에 들어설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충격과 혼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들어찼다. 그녀는 더 이상 체스판 위에 힘없는 폰이 아니었다. 강력한 동맹과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쥔 방역을 준비하는 퀸이었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진성그룹 타워에서 돌아온 한태식은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를 보고 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값비싼 양주를 병째 들이켰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강지훈, 그 정체불명의 놈이 진성그룹의 회장이었다니. 자신이 벌레 보듯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가 이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절대 권력자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강지훈의 눈빛을 떠올렸다.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그 눈빛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아버지, 이제 우린 어떡해요? 진성그룹이 한유라 편에 서면. 사무실에 따라 들어온 한민준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닥쳐. 한태식은 술병을 벽에 집어 던졌다. 유리 파편과 함께 독한 알코올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절대로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공포는 그를 잠식하는 대신 독사처럼 교활하고 잔인한 본성을 일깨웠다. 벼랑 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는 이성을 잃고 가장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 안에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야 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여론을 향했다. 며칠 뒤 익명의 게시판과 증권가 정보지를 중심으로 한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청수식품 회장 손녀 남자를 이용해 프로젝트를 따내다. 한유라 팀장의 문란한 사생활, 진성그룹 회장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고 심지어 과거 그녀의 개인적인 연애사까지 들먹이며 인격을 모독했다.
회사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복도를 지나가는 유라를 힐끔거리며 수군댔다. 그녀를 믿고 따르던 팀원들조차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유라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괜찮습니까? 어느 날 밤 야근을 하고 있는 유라에게 강지훈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따뜻한 염려가 묻어 있었다.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무너질 생각도 없어요. 유라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보 유포자를 찾아내면. 아니요. 유라는 그의 말을 끊었다.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지금 소문을 해명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논란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스캔들을 더 좋아하니까요. 지금은 묵묵히 제 일을 할 때예요. 진정한 리더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지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군요. 그의 인정은 지쳐있던 유라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한태식의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악랄하고 직접적이었다. 주주총회를 사흘 앞둔 날 청수식품의 주력 상품을 생산하는 이천 공장의 핵심 설비가 원인 불명의 고장을 일으켰다. 생산 라인은 전면 중단되었고 전국 마트와 대리점에 공급해야 할 물량이 막혔다. 이는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동시에 중요한 시기에 유라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대에 올리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보고를 받은 유라는 즉시 공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공장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기계 결함이라고 보고했지만 유라의 눈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보였다. 그녀는 즉시 지훈에게 연락했다.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지훈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대답했다. 30분 안에 제 사람들이 도착할 겁니다. 그들은 국내 최고의 보안 및 사고조사 전문가들입니다. 지훈이 보낸 팀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들은 공장 CCTV를 분석하고 현장을 정밀 감식한 끝에 누군가 고의로 기계의 핵심 부품을 파손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그리고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공장 설비팀의 과장이었다. 그는 최근 거액의 빚을 졌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의 계좌에는 출처 불명의 돈이 입금된 흔적이 남아있었다. 모든 증거는 한태식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꼬리를 잡히지 않았다. 설비팀 과장은 모든 것을 자신이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며 입을 다물었다. 역시 교활한 사람이군요. 지훈은 유라와의 통화에서 씁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걸로 됐어요. 그 사람이 범인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당신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입니다. 당신의 리더십을 모든 주주들에게 보여줄 기회로 만드세요. 유라는 그의 조언에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공장 직원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매달렸다. 대체 부품을 구하기 위해 해외 지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고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그녀는 절망에 빠진 직원들을 격려하며 함께 땀 흘렸고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직원들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 이틀 밤낮의 사투 끝에 주주총회 전날 저녁 마침내 생산 라인은 기적적으로 정상 가동되었다. 한태식의 마지막 카드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었다. 바로 돈이었다. 그는 자신의 수족들을 풀어 청수식품의 소액주주들과 중립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현금과 여러 가지 이권을 약속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막강했다. 몇몇 주주들이 그의 검은 거래에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 정보는 지훈의 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라에게 전달되었다. 어떻게 하죠? 우리 쪽 우호 지분이 흔들리고 있어요. 유라는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다.
마지막 관문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돈으로 넘어간 자들은 돈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의가 없는 자들이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버리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주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제가 그들의 리스트를 보내겠습니다. 당신이 직접 만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청수식품의 미래에 대한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한태식이 돈을 약속할 때 당신은 희망과 신뢰를 약속하는 겁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마지막 날, 유라는 지훈이 보내준 리스트를 들고 동분서주했다. 그녀는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원로 주주들을 찾아가 할아버지의 창업 정신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고, 젊은 펀드 매니저들을 만나 혁신적인 신사업 계획을 브리핑했다. 그녀는 화려한 언변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진심을 담아 청수식품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책임감을 이야기했다. 어떤 주주는 그녀의 진정성에 감동했고, 어떤 주주는 그녀의 날카로운 비전에 설득당했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유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유라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텅 빈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길고 긴 싸움이었다. 온갖 비난과 음모 속에서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곁을 지켜준 강지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그녀는 조용히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청수식품 본사 대강당은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메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날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강당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나뉜 듯했다. 한쪽에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한태식 부사장과 그의 파벌이, 다른 한쪽에는 강철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한유라와 그녀의 팀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몇 가지 형식적인 안건들이 처리된 후 마침내 한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작정한 듯 연단으로 걸어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청수식품의 부사장 한태식입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시작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회사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신제품은 표절 시비에 휘말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주력 공장은 원인 불명의 사고로 멈춰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유라를 향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바로 한유라, 마케팅 팀장입니다. 경험도 없는 젊은 혈기만 믿고 중책을 맡긴 결과가 이것입니다.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경영진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가 사전에 매수해둔 주주들이 여기저기서 맞습니다. 책임져라 라고 외치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중립적인 주주들 역시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태식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준비된 대본을 읽어 내려갔다. 이에 본인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긴급 동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한유라 팀장을 모든 보직에서 해임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를 안정시킬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파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의장이 의사봉을 들고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의장님. 고요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의 소음을 갈랐다. 한유라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한태식 부사장님의 의견에 대한 반론권을 요청합니다. 한태식은 코웃음을 쳤다. 어차피 해봤자 구차한 변명일 것이라 생각했다. 유라는 한태식의 옆에 섰지만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강당 안의 주주들을 향해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방금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위기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진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USB를 노트북에 꽂자 그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하나의 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공장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설비팀 과장이 한밤중에 몰래 기계실로 들어가 무언가를 조작하는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그 과장의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 떴다. 입금자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 돈이 흘러나온 곳은 한태식이 관리하던 유령 회사의 계좌였다. 이것이 공장 사고의 진실입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고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한 한태식 부사장의 자작극이었습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주주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한태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다. 하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조작이 아닙니다. 여기 부사장님께서 지난 5년간 협력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들이 모두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입출금 내역 내부 고발자의 음성 녹취 파일, 그리고 한태식의 비밀 장부가 차례대로 나타났다. 액수와 날짜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너무나 명백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다. 그녀가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정리한 결과물이었다. 한유라 이 배은망덕한 궁지에 몰린 한태식은 이성을 잃고 유라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즉시 그를 제지했다. 그가 매수했던 주주들은 이제 그를 외면하고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때였다.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렸다. 눈부신 역광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가장 앞장서 걸어 들어오는 남자의 모습에 강당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변호사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대동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연단으로 걸어왔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모든 주주들이 숨을 죽였다. 그는 유라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진성그룹의 회장 강지훈입니다. 그의 자기소개는 강당에 거대한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장내는 믿을 수 없다는 탄성과 경악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진성그룹 회장이 왜 청수식품 주주총회에 나타났단 말인가? 강지훈은 소란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진성그룹이 청수식품에 대한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왔습니다. 투자. 그것도 진성그룹의 투자라는 말에 주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은 청수식품의 주가를 하늘로 쏘아 올릴 엄청난 호재였다. 하지만 저희의 투자에는 단 하나의 절대 변경 불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무너져 내린 한태식을 지나 연단에 굳건히 서 있는 유라에게 닿았다. 진성그룹은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하고만 파트너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의 투자는 청수식품이 가장 유능하고 정직한 리더에 의해 운영될 때에만 유효합니다. 그 리더는 바로 한유라 팀장입니다. 그것은 최후의 일격이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한태식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부패한 경영자와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유능한 리더와 함께 진성그룹의 황금 동아줄을 잡을 것인가? 주주들의 선택은 명백했다. 누군가가 외쳤다. 한태식 부사장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사방에서 동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태식을 해임하라는 요구는 거대한 파도처럼 강당을 휩쓸었다. 그는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유라는 연단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감사의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승리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휩쓸고 간 청수식품은 혼란스러우면서도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다. 한태식과 그의 파벌들은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새롭게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회사를 좀먹던 암세포가 마침내 제거된 것이다. 긴급 이사회를 통해 한유라는 만장일치로 청수식품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추대되었다. 그녀가 회장실에 처음 들어서던 날 직원들은 복도에 길게 늘어서서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히 회장 손녀에게 보내는 아부가 아니었다.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진정한 리더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유라는 취임 첫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보상을 약속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과실을 나눌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세우신 청수식품의 창업 정신으로 돌아가 가장 정직하고 가장 맛있는 제품으로 다시 한번 고객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의 눈에서 새로운 청수식품의 미래를 보았다. 유라는 곧바로 회사 개혁에 착수했다. 한태식이 남긴 부실 프로젝트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핵심 부서에 배치했다. 그리고 진성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하며 회사를 빠르게 안정시켜 나갔다. 며칠 후 유라는 병원으로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주주총회 이후 의식을 회복한 할아버지는 모든 자초지종을 보고받은 상태였다. 병실에 들어서는 손녀를 본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유라야, 쇠약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다. 제가 너무 늦게 너를 믿었다. 이 늙은이의 욕심 때문에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할아버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흘렀다. 유라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강해질 수 있었어요. 내가 청수를 지켰다. 네가 이 할애비와 청수 모두를 지킨 게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에서 위임장 하나를 꺼냈다. 그 위임장에는 청수식품의 모든 의결권을 한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의 이양이 아니었다. 창업주가 자신의 평생을 바친 회사의 미래를 유일한 후계자에게 온전히 맡긴다는 신뢰의 증표였다. 이제 청수는 내 것이다. 내 소신껏 마음껏 펼쳐 보이거라. 유라는 할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마음의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손녀도 누구의 도구도 아니었다. 그녀는 청수식품의 진정한 주인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주말 오후 유라는 강지훈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처음 그를 만났던 청담동의 북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매듭짓고 싶었다. 유라가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실루엣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금융 컨설턴트의 모습이 아니었다.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몸에 배어있는 기품과 여유는 감출 수 없었다. 그가 맞은편에 앉자 유라는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이게 뭐죠? 지훈이 물었다. 계약서의 마지막 장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보너스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지훈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다시 유라에게 밀었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계약은 당신의 약혼자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 당신 회사의 M&A 컨설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눈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여성과 데이트하는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네, 우리의 계약은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한유라 대표님,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유라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대여 이상의 계약도 연기도 없는 진짜 데이트. 한유라와 강지훈으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유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그리고 자신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이 남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향하고 있었다. 유라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유라의 리더십 아래 청소식품은 진성그룹의 투자와 지원을 등에 업고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그녀가 야심차게 출시한 프리미엄 한상은 시장에서 대히트를 쳤고 회사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유라와 지우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클라이언트와 계약자도 두 회사의 대표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연인이었다. 다음 주 신제품 발표 준비는 잘 돼가요. 지훈이 와인잔을 채워주며 다정하게 물었다. 물론이죠. 당신이 보내준 유럽 시장 데이터가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일 얘기는 그만. 오늘은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요. 유라가 웃으며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과 그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유라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위기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 끝에는 더 단단해진 자신과 소중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역설적으로 가장 솔직한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와인잔을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두 사람의 사랑도 그들이 이끌어갈 회사의 미래도 저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처럼 눈부시게 빛날 것이었다.